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낙동강의 녹조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낙동강 녹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강호열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먼저 지난달 25일 물금 매리 지역의 남조류 세포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낙동강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낙동강에 발생하고 있는 녹조는 발암 물질이고 또 아주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독소를 지닌 물질인데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낙동강 전 구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근에 2박 3일간 낙동강 하구뚝으로부터 영주댐까지의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의 전 구간이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이 푸르고 네. 특히 이제 물금 지역은 부산 시민의 이제 먹는 물을 취수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4차례 조사 모두 10만 셀이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녹조 문제가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째 심각성이 지속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녹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녹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에게 치명적인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고해 왔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기후 위기 비상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고온이 일찍 지금 도래하고 또 특히 폭염과 폭우 등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그 예측을 불허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녹조 발생 여건이 적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낙동강은 8개 보로 구간이 호수화되어 있고 물의 정체 시간이 줄어들면서 녹조 번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군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일 경남 지역 15개 시군 관계자들이 녹조 대응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칠서정수장에서 지금 15개 시군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녹조 대응 회의를 했는데 네네. 그 회의의 내용은 주로 그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이나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과 또 기초환경교육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까지 하긴 했지만 이 정도 심각한 차원이면 사실 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 부산시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녹조 대응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1000셀 이상이 10일간 지속되면은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10,000셀 이상이 발생해야만이 이제 경계 단계로 이걸 심각 단계로 올리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 선진 사례들을 보면은 친수활동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먹는 물을 단수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녹조가 끼는 8월 여름철에는 물 흐름을 하기 위한 그 보호 운영 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의 어떤 정부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지만 외국의 환경단체의 모습에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단체에서도 일부 독소 물질만 조사하는 환경부의 방식이 피해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질 상태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현재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나 또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독성 물질들이 녹조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은 강의 가운데 가서 상중하를 해서 섞어서 분석하는 방식인데 가장자리나 가장 심각한 치수원의
옆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네. 시민사회하고 공동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원수 오염 가능성을 넘어서 정화 작업을 끝낸 수돗물까지 위험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수돗물은 지금 과연 안전한 상황인가요? 국제보건기구 WHOS의 기준은 리터당 1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기준인데요. 지난 그 25일 물건 메리의 그 원수에서는 리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이 역대 최대로 기준치의 3배 정도가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원수가 정수됐을 때 과연 안전한가 하는 문제는 현재 실효에 대한 정밀 분석들을 하고 있지를 않고요. 그러나 대구 수돗물 사태로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대구 먹는 물에서 리터당 0.26이나 0.281의 정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독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군요. 최근 낙동강 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도 녹조의 발암 생식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녹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농업 용수에 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이 식수원이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네네. 지금 상주보부터 하만보까지의 물들이 대부분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농업용수로 공급된다는 것은 녹조가 있는 상태의 물이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 시민사회에서는 이 농산물, 쌍추나 쌀 등에 대한 시로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리터당 2.53에서 3.18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정부적 대응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먹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영남권의 시민이나 상당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네. 이러한 농작물은 학교 급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계시군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환경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일단은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제도 개선을 갈 수 있는 활동과 여론 조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낙동강변에서 녹조가 낄 때 무분별한 친수 활동이라든지 낙동강에서의 다른 어떤 행태의 그런 활동들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한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적 공감대를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녹조 문제가 혹시 수질 악화 외에는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나요? 최근 그 가장 녹조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부경대 이성준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오셔서 녹조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들을 내고 계시는데 네. 에어졸이라 해서 녹조의 독소가 공기 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낙동강 근처에 있는 그런 친수 활동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 녹조 수질은 1300만 낙동강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 흐름이나 강이 강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전체의 문제다, 수질 자체의 문제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이 녹조 피해를 덜기 위해서 메리 취수장, 취수탑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취수탑을 설치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칠서, 본포, 그다음에 메리, 물금 등에서는 녹조 저감을 위해서 치수원 가까운데 물을 살포해서 녹조가 접근하지 못하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네. 치수탑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원수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방 정부가 낙동강에 관련된 지방 정부가 긴급 시장단, 도지사 연석 회의 등을 통해서 이 낙동강의 원수 개선을 통한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 문제나 또 식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 대책을 좀 수립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물과 수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영남권 주민들 모두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뭔지 좀 생소하신 주민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녹조는 일종의 남조류 플랑크톤 이런 어떤 부착 조류인데 네. 이제 이런 조류인데 이 조류가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식하여서 이것이 전체가 우점하면서 굉장히 걸쭉한 형태까지 이제 번지는 것이 문제인데 네네. 이 녹조가 이제 죽을 때 사체가 되거나 이럴 때 독성 물질을 내놓는데 뿜어내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소 물질의 하나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녹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 녹조 라떼라는 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 색도 오늘 녹조 라떼 색으로 하고 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강에 너무나 초록색인 모습만 보고 녹조 라떼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초록색이 선명해진다. 정말 너무나 녹조 라떼 같다라고 느낀다면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물을 우리가 봤을 때 물이 그 녹조 라떼처럼 걸쭉해지지 않아도 네네. 물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알갱이들이 녹조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정도만 돼도 녹조가 심각한 상태라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식되어서 라떼 수준까지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갑을 끼고 떠보면은 거의 반죽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이 물은 지금 현재 정수를 했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네. 우리가 고도정수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탄이나 염소 이런 걸 투입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마시는데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은 고도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부산의 시민이 먹는 물의 수질 상태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기술은 발달하였지만은 그 염소를 여면은 다른 또 독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악순환이 반복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수를 개선하는데 강이 이렇게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거나 또 물이 온도가 수온이 높아질 수 지는 상태가 최적화된다면은 이 녹조가 발생하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강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면은 이러한 녹조의 문제를 정식을 자제시킬 수 있고 또 건강에 볼을 개방하고 물을 모니터링하니까 녹조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것들도 사실적으로 모니터링된 바도 있습니다. 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조 라떼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수질이 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 거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이 녹조 문제가 매해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는 낙동강 재자연화라는 것을 요구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100대 공약에 포함시켜서 환경부에서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기획회의와 또 시민 참여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네. 금강과 영성강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 안을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낙동강 한강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용역을 했는데 그 네. 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14개 보중에서 2개 지점을 빼고는 수질이 개선되고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대하는 것을 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따라지면은 보훈령 체계나 낙동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낙동강 재자연화 사업이 공약에서 빠지고 후퇴할 가능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4대강이나 또 먹는 물을 낙동강 표로수에 의존하고 있는 영남권 주민의 가장 심각한 물이 생명인데 네.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와 더불어 정부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강호열 대표님께서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예. 필요한 일이기 예.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부산 지역,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혹시 많습니까? 낙동강 네트워크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강원도 태백부터 발원하여서 1300리 526km를 흘러오는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안동, 그다음에 그 창녕, 마창진 이렇게 연결돼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통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이제 낙동강 네트워크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네. 예, 부산 낙동강 네트워크는 이제 부산 안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부터 해서 하천살리기운동본부 이렇게 결합해서 부산의 낙동강 문제, 또 부산의 낙동강 재자연화 문제, 먹는 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낙동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와 또 현장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최근에 그 현장 조사 시민 출정식에서 한 27군데 기사가 나서 네. 시민들도 상당히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인식하는 단계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시민들이 낙동강 물이 안 좋으면은 생수를 마실까? 아니면 정화된 물을 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대안적 고민을 하는데 네, 네. 우리가 후세나 미래를 생각하면은 부산시는 그 100만 톤 정도의 물이 이제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90만 톤은 낙동강 여존하고 10만 톤은 해동 수온지나 버켓 수온지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그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 물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또 미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모일 때 이 문제가 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호열 낙동강 부산 네트워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부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도 함께 낙동강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하루빨리 건강한 낙동강의 모습을 되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